안녕하세요. 공공협력원의 이창민 원장입니다. 도시 얼굴 첫 강의를 베를린이란 도시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로서 최근에 모든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핫한 장소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고 싶고 놀고 싶고 주거하고 싶은 세계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런 베를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를린에 대한 역사와 함께 베를린이 왜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를린 진짜 1990년도 서독과 동독이 양분됐던 그런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이 되면서 어떤 독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우리가 가장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고 싶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보면, 일단 베를린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자리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나 자본이 있어도 그런 스타트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또 국가나 일반 단체에서도 많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베를린에 가시면 젊은 세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가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80개국의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고, 현재 그 베를린 인구의 40%는 약 35세 이하라고 합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약 68%가 33% 이하일 정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베를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를린에 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일단 베를린은 다른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나 특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과 다르게 저렴한 그 거주 비용이 들 수가 있고, 또한 다양성과 또 어떤 평등성, 개방성이 상당히 강한 도시라고 합니다. 또 문화예술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자유롭게 그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인구 중에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창작 활동하는 인구가 무려 1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우리가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역사, 예술문화, 국제금융도시, 창작 스타트업, 재생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통한 글로벌 창조 도시로 변화했고, 그걸 재생의 도시로 지금 승화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한 차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단되었던 아픈 역사를 다시 디자인해서 그 역사가 곧 예술로 승화하는 도시를 만들었고, 또 통합의 전통을 살린 공간을 개발해서 기존의 과거에 보존했던 도시를 재개발해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고 있는 건 상당히 큰 도시의 어떤 경쟁력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별개가 아닌, 과거를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본으로 해서 현재를 잘 융합해서 지속 발전 가능 도시로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베를린은 역사와 스타트업, 예술, 디자인, 문화, 컬리너리 헤븐이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식의 천국이죠. 그런 창작의 물결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창업 열풍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많은 세계의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알지, 베를린하면 세계적인 전기쇼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및 컨퍼런스의 도시라고 하고, 또한 국제금융 업무의 도시, 또 젊고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는 세계적으로 이 도시의 경쟁력, 도시에 이렇게 베를린에 모일 수 있는 건 어떤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또 그들이 놀고 싶은 여건,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했을 때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그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더 강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피크라는 부동산 전문 회사인데 2018년도 밀레니얼 시티스 랭킹을 뽑아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세계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또 레저 부분, 다양한 개방성인 부분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치에 베를린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도시가 베를린이 1위였고 두 번째 몬트리올, 런던, 암스테르담, 토론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국은 현재 65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여러분 보면 93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거의 30계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도시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미래 공간에 오늘 답은 어떤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 베를린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라고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은 어떤 투자 순위에서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에서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투자나 개발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1위에 있습니다. 2위는 코펜하겐, 3위는 프랑크푸르트, 4위는 미넨. 독일의 도시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베를린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베를린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2018년도와 2017년도에 베를린이 독일 도시 중에 가장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창업의 열풍이 베를린에 많이 불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샌프란시스코, 우리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4차 산업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양쪽의 그림을 보시면 브란데스크 문하고 게이트죠. 그 다음에 통일의 벽이었던 또 오른쪽은 다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금문교죠. 그 상경의 베를린인데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힙스터와 히피라고 하는데 힙스터는 아시다시피 1940년대 자유로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복장이나 음악이나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힙스터 문화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1940년도에 나왔고 히피 쪽은 1960년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에서 근거를 한 용어인데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 등의 어떤 기성세대들의 전쟁과 고정관념에 실증난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펼치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구속된 거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히피라고 하는데 그 힙스터와 히피 문화를 비교해 볼 때 미래 시대의 어떤 4차 산업의 시대를 우리가 유럽에서는 베를린, 그 다음 미국에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최근에 베를린으로 많이 몰리는 첫 번째는 코스트 오브 리빙. 결국 체제 비용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표에 보시면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루에 한 원베드룸에. 그러나 베를린 같은 경우에 750유로 정도 되니까 약 100만 원 정도,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체류 비용이 되게 적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체제 비용도 적고 또 이 4차 산업에 왔는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라든지 그런 초청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그 개방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최근에 베를린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를린에 왜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들까 하는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의는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서 독일과 베를린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